아빠, 이 개가방. 이거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 빈티지 백이야. 800만 원도 넘게 받을 수 있대.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 늙은 빌라촌 경비원. 어느 날 비 오는 새벽 버려진 개 한 마리를 주워왔는데요. 온 동네가 종견이다. 대박이다 난리가 났지만 알고 보니 그 개는 병든 노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으니 개가 아니라 개가 들어있던 낡은 가방이 어마어마한 보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재개발 예정지로 묶인 낡은 빌라촌이에요. 한때는 신혼부부들이 첫 보금자리로 들어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저처럼 갈 데 없는 노인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만 남았죠. 저는 강만복, 올해 69입니다. 이 빌라 단지 경비원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위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 뒤로 저 혼자 아들 철수, 딸 미순이 뒷바라지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뭘 해준 건 없어요. 그냥 이 악물고 경비 서면서 밥값이나 안축 내려고 버틴 거죠. 근데 자식 농사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들 철수는 42인데 아직 총각이에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것저것 일을 전전했는데 요새는 배달 라이더를 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예요. 힘들어도 성실하게 하니까 그래도 이놈은 믿음직하다 싶었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골목에서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튀어나오셨대요. 철수가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미끄러지면서 부딪힌 거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어르신은 팔을 좀 다치셨고 철수도 발목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습니다. 문제는 철수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3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대요. 300만 원, 3천만 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원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150만 원 남짓인데 거기서 공과금 내고 밥 해 먹으면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딸 미순이는 38이에요. 이 애는 어릴 때부터 예뻤어요. 공부는 잘 못했는데 얼굴이 이쁘니까 본인도 그걸 알더라고요. 연예인 나오는 드라마 보면서 나도 저런 데 시집 갈 거야 그랬습니다. 청담동 며느리가 꿈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미순이가 35에 드디어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고 좋아했어요. 펀드 매니저라고 했대요. 결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사기꾼이었어요. 미순이가 모아둔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을 통째로 들고 튄 거죠.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기 어렵대요. 이름도 가짜, 주소도 가짜, 다 가짜였으니까요. 그 뒤로 미순이는 완전히 풀이 죽었어요. 지금은 동네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연애운도 재물운도 없다고 맨날 한숨만 쉬어요. 그나마 이 애한테 특기가 하나 있다면 명품을 알아보는 눈이에요. 청담동 며느리 되겠다고 명품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가방만 봐도 어디 브랜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척척 맞춥니다. 뭐 그게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저희 세 식구는 재개발도 안 되는 낡은 빌라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4월 초순, 밤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단지 순찰을 돌았어요. 경비원이 뭐 별거 있겠어요. 밤새 이상한 일 없나 둘러보고 쓰레기 불법 투기한 거 없나 확인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발길이 멀리까지 갔어요. 저희 빌라촌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가면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 동네랑 완전 딴 세상이에요. 경비원들도 양복 입고 주민들 차는 전부 외제차고 분리수거장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저는 가끔 그 동네 분리수거장을 슬쩍 들여다봅니다. 부자들은 멀쩡한 것도 잘 버리거든요. 작년에는 거기서 돌아가는 선풍기 주워왔어요. 올해는 뭐 있을까 싶어서 비 맞으며 걸어갔죠. 분리수거장에 도착하니까 대형 폐기물 구역에 뭔가 있더라고요. 가죽 가방이었어요. 근데 그냥 가방이 아니라 옆면에 철망이 달린 이동장이었습니다. 반려동물 데리고 다닐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꽤 커 보이는데 가죽이 낡아서 꼬질꼬질했어요. 군데군데 때도 타 있고 누가 봐도 오래된 티가 났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에이, 저거 가져가 봤자 뭐하나. 더러워서 쓰지도 못하겠네. 근데 그때 그 가방이 움직였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어요. 뭐지? 하고 다가가서 철망 쪽을 들여다봤더니 개가 있었습니다. 비에 푹 젖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게 눈이 마주치니까 낑낑거리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야? 어떤 놈이 개를 버렸어? 저는 얼른 가방 문을 열었어요. 개는 불독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둥이가 짧고 눈이 커요. 프렌치 불독인가? 그런 종류 같았습니다. 털이 젖어서 축 처졌는데도 뭔가 귀티가 흐르더라고요. 저런 개는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야, 너 주인이 버렸구나. 이 비에 얼마나 떨었어. 개가 제 손을 핥았어요. 따뜻한데 가고 싶다는 것처럼 온몸으로 비비적거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개를 데려가면 밥을 줘야 하잖아요. 우리 형편에 사람 밥도 빠듯한데 개까지 먹일 수 있을까? 근데 이대로 두면 이놈이 죽을 것 같았어요. 비는 계속 오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면 어떡해요. 결국 저는 그 낡은 가방째로 개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5시쯤 됐어요. 아들 철수는 깁스한 발목 때문에 요새 배달을 못 나가고 잠들어 있었고 미순이도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욕실로 가서 개를 씻겼어요. 따뜻한 물로 털을 헹구니까 개가 편안해 하더라고요.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놈이 제법 잘생겼어요. 주둥이가 까맣고 눈이 동그랗고 뭔가 귀족 같은 인상이랄까요? 그래, 너 이름이 뭐야? 주인이 뭐라고 불렀어? 당연히 걔가 대답을 할 리가 없죠. 저는 그냥 복실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요. 걔를 씻기고 나니까 그 낡은 가죽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어서 더 꼬질꼬질해 보이더라고요. 가죽이 군데군데 갈라졌고 냄새도 좀 났어요. 걔가 안에서 오래 있었으니 당연하죠. 저는 그 가방을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뒀어요. 에이, 더러워. 이건 나중에 잡동산이나 넣어둬야겠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낡은 가방이 우리 집에 적지 않은 행운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침이 되니까 철수가 먼저 일어났어요. 잠이 덜 깬 채로 거실로 나왔는데 제 무릎 위에 앉아 있는 복실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게다 어젯밤에 주웠어. 주웠다니요? 어디서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부잣집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걸 데려왔다고요. 철수 표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개 키울 형편이에요? 제가 합의금 300만 원도 못 구해서 매일 전화 받고 있는데. 알아. 근데 이놈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 당장 내쫓지는 마라. 그때 미순이도 방에서 나왔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하품을 하다가 복실이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아빠, 이거 프렌치 불독 아니야?
응, 그런 것 같더라. 와, 이거 비싼 건데. 어디서 났어? 저는 또 설명을 했죠. 미순이가 복실이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좀 늙어 보인다. 얼굴에 흰 털도 있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까 왕대포 사장이 서 있었어요. 손에 고기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요. 이 양반은 우리 동네 정육점 사장인데 나이는 48이고 이마가 훤하게 벗겨졌어요. 근데 성실하고 의리가 있어서 저랑 죽이 잘 맞습니다. 아저씨, 어제 비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어요? 삼겹살 좀 가져왔어요. 어이구, 대포야, 팔기도 아까운 걸 왜 또 가져와? 새로운 농장에서 들어오는 고기인데 맛이 어떤지 보시라고요. 드세요. 왕대포가 들어오다가 복실이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닐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저씨, 이거 개예요? 응, 어젯밤에 주웠어. 왕대포가 복실이한테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프렌치 불독 맞죠? 근데 그냥 프렌치 불독이 아니에요. 어머, 뭐가 다른데? 색깔 보세요. 이런 색 나오는 애들 엄청 비싸요. 저, 전에 손님 중에 개 브리더 하시는 분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는데 혈통 좋은 프렌치 불독은 교배 한 번에 100만 원도 받는데요. 순간 집안 공기가 바뀌었어요. 철수가 팔을 부여잡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요? 100만 원이요? 미순이도 눈이 커졌어요. 진짜? 교배 한 번에? 왕대포가 신이 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요. 혈통 좋은 종견은 교배만 시켜도 돈이에요. 새끼 낳으면 한 마리에 2, 300만 원씩 받고 팔 수 있대요. 아저씨, 이거 진짜 대박 주우신 거예요. 저는 복실이를 내려다봤어요. 이놈이 그렇게 비싼 개였어? 부잣집에서 왜 버렸을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0만 원. 철수 합의금이 300만 원이잖아요. 교배 3번만 시키면 그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철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제가 관리할게요. 제가 요즘 쉬고 있으니까 잘 키워서 번식 사업하면 되잖아요. 새끼 낳으면 팔고 또 낳으면 팔고. 야, 네가 걔를 뭘 안다고. 그때 미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번식이 뭐야? 그거 시간 오래 걸려. 차라리 지금 당장 팔자. 종견이면 몇백만 원은 받겠다. 내 보증금 날린 거 조금이라도 메워야지.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팔아버리면 끝이잖아. 계속 새끼 낳게 하는 게 낫지. 오빠는 맨날 그런 식이야. 당장 급한 불도 못 끄면서 무슨 사업이야. 둘이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남매가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의견이 안 맞으면 끝까지 안 져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야야, 그만 싸워라. 일단 동물병원부터 가보자. 이놈이 건강한지 확인부터 해야지. 왕대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저씨. 종견이면 건강 상태가 중요해요. 병원에서 확인받으세요. 그러면서 왕대포가 미순이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이 사람 우리 미순이한테 마음이 있구나. 평소에도 고기 배달 온다면서 자주 들르더니 아까도 미순이 말에 그것도 맞아요 하면서 편을 들었잖아요. 근데 미순이는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았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건가? 이 애가 아직도 청담동 며느리 꿈을 못 버린 건지 동네 정육점 사장은 안중에도 없나 봐요. 어쨌든 저희는 점심때쯤 동네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은 빌라촌에서 좀 걸어가야 있어요. 작은 병원인데 원장 선생님이 친절하다고 소문났죠. 저희가 복실이를 안고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접수를 받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이개가 건강한지 좀 봐주세요. 어제 주었거든요. 잠시 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자 수의사 선생님이 복실이를 진찰대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어요. 청진기도 대보고 눈도 들여다보고 이빨도 확인하고요. 철수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놈이 종견 맞죠? 건강하죠? 미순이도 거들었어요. 교배 가능한 상태예요? 새끼 낳을 수 있어요? 수의사 선생님 표정이 점점 묘해지더라고요. 한참을 살피더니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어르신, 이게 어디서 주우셨다고요? 부잣집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어요. 버려져 있길래.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한 말씀인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아이 종견이 아니에요. 아니, 종견이긴 한데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네, 나이가 많다뇨? 이빨 상태나 눈, 전체적인 컨디션으로 봐서 15살은 넘은 것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80대 이상이에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래도 교배는 되는 거죠? 새끼는 낳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이에 교배는 무리예요. 게다가 심장에 잡음이 들려요. 심장병이 있는 것 같고 피부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마 전 주인이 그래서 버린 것 같네요. 치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미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요? 제대로 치료하려면 최소 2, 300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심장약도 계속 먹여야 하고 피부 치료도 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병원 안이 조용해졌어요. 100만 원짜리 종견이 아니라 2, 300만 원 들어가는 병든 노견이라고요? 철수가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순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진찰대 위에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이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놈도 한때는 누군가의 보물이었겠죠. 예쁘고 건강할 때는 온갖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늙고 병들었다고 비 오는 날 버려진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 들고 힘이 빠지니까 아무도 안 불러요. 이제 경비원이나 하면서 겨우 밥벌이하는 신세가 됐잖아요. 복실이를 보니까 제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복실이만 바라봤습니다. 이놈이 제 손을 핥았어요. 어젯밤 비 맞을 때처럼요. 병원을 나왔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떡해요? 300만 원은커녕 돈 들어갈 일만 생겼네. 미순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 팔자야, 내 팔자. 뭔 일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희망을 품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버려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근처에서 왕대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병원 간다고 해서 결과가 궁금했나 봐요.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종견 맞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철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종견은 무슨 15살 넘은 영감탱이 개래요. 심장병에 피부병에 돈만 들어간대요.
왕대포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아, 그랬구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미순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에휴, 그냥 나 자러 갈게. 머리 아파. 미순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왕대포가 안타까운 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진짜 우리 미순이한테 마음이 있구나. 근데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복실이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이놈은 여전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야, 임마.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 복실이가 낑낑거리며 제 손을 핫았어요. 밉지가 않더라고요. 이놈이 뭔 잘못이에요.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그때 철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짜증나. 철수가 베란다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러더니 구석에 처박아둔 그 낡은 가죽 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깁스 안 한 발로요. 에이씨, 재수없게. 이 더러운 가방 때문에 괜히 기대했잖아. 가방이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저는 말렸습니다. 야, 그만해라. 가방이 뭔 죄야? 아, 몰라요. 짜증나. 철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베란다에 나가서 가방을 주웠습니다. 더럽긴 해도 가죽이라 불쌍하더라고요. 그냥 버릴까 아님 닦아서 쓸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미순이 방문이 열렸어요. 미순이가 뭔가 생각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그 가방 잠깐 봐도 돼? 응? 왜? 아까 병원 갔다 와서 생각났는데 그 가방 어디서 났다고 했지? 걔랑 같이 있었어. 부잣집 분리수거장에서. 미순이가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이리저리 뒤집어 보더니 가방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뭐 찾아? 잠깐만. 미순이 손이 가방 안쪽 구석에서 뭔가를 만졌어요. 찍찍이로 된 작은 주머니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뭔가를 꺼냈는데 작은 가죽 태그 같은 거였습니다. 미순이 눈이 커졌어요. 아빠, 이거 뭐야, 뭔데 그래? 미순이가 손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아빠,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철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가방, 이거 그냥 가방이 아니야. 뭐, 이거, 에르메스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뭔 소린지 몰랐습니다. 에르메스? 그게 뭔데? 철수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미순이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에르메스가 뭔지 몰라. 프랑스 명품 브랜드야. 가방 하나에 1,000만 원도 넘는데. 뭐? 1,000만 원? 근데 이건 그냥 에르메스도 아니야. 여기 봐, 이 각인. 이건 빈티지야. 1980년대 한정판 트래블 백이라고. 미순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비슷하게 생긴 가방 사진이 떠 있었는데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800만 원. 제가 제대로 본 거 맞나요? 철수가 헐떡거리며 다가왔어요. 야, 이거 진짜야? 가짜 아니야? 미순이가 가방을 또 살폈습니다. 가짜면 이런 태그가 없어. 이건 진품이야. 봐, 이 가죽 질감, 이 바느질. 내가 명품 공부 얼마나 했는데. 저는 멍하니 그 낡은 가방을 바라봤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잡동산이나 넣어두려고 했던 가방. 그게 800만 원이라고요? 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그럼 이거 팔면. 미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고 명품숍에 가져가면 감정 받을 수 있어.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빈티지라 오히려 프리미엄 붙을 수도 있어.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어쩌면 그 이상도. 500만 원. 철수 합의금이 300만 원이에요. 미순이도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고요. 500만 원이면 둘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저는 복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놈은 여전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요. 그러니까 걔는 돈이 안 됐는데 걔가 타고 온 가방이 돈이 된다는 거야? 미순이가 웃었어요. 울다가 웃으니까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응, 그런 거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아빠, 우리 복 터진 거야. 철수도 환호했어요. 아버지가 복덩이 주워오신 거예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당하면서도 기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죠. 그날 밤 저희 세 식구는 오랜만에 웃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순이가 그 가방을 들고 청담동 중고 명품숍으로 갔어요. 감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랑 철수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쯤 미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550만 원이래. 뭐? 550? 응.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깎였는데 그래도 빈티지 프리미엄이 붙어서 550? 지금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대.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 500만 원이 넘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럼 받아와. 미순이가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손에 현금 뭉치를 들고요. 550만 원. 수표가 아니라 진짜 현금이었어요. 저희 같은 서민은 수표 받으면 은행 가기도 번거로우니까 미순이가 현금으로 달라고 했대요. 거실 테이블에 돈을 펼쳐놓으니까 온 가족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와, 진짜다. 미순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300만 원은 합의금으로 쓰고 200만 원은 내가 좀 쓰고 아버지 용돈 50만 원 됐지?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마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까 왕대포가 서 있었어요. 손에 삼겹살이 든 봉지를 들고요. 아저씨, 좋은 소식 들었어요. 가방이 명품이었대요. 동네 소문이 벌써 돌았나 봐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들어와. 오늘 고기 파티다. 왕대포가 들어오면서 미순이를 봤어요. 미순이가 머리를 묶고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미순 씨,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오셨어요? 네, 고기 좀 가져왔어요. 축하드리려고. 에이, 축하는 무슨. 근데 사장님, 왜 맨날 우리 집만 오세요? 왕대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기보다 더 빨갛게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 사람 티가 너무 나잖아. 아, 그게 아저씨랑 친하니까. 그냥. 그래요? 우리 아빠 이웃 하나는 제대로 뒀네. 미순이가 웃었습니다. 아직 눈치를 못 채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미순이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돈이 생기면 사람 얼굴도 피는 거예요. 저녁 때 저희는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아들, 딸, 그리고 왕대포까지 4명이 둘러앉아서 고기를 구웠어요. 삼겹살 맛이 꿀맛이었습니다. 왕대포가 가져온 고기라 공짜긴 한데 저는 마음이 든든했어요. 철수 합의금 걱정도 없어졌고 미순이 생활비 걱정도 덜었으니까요. 복실이는 제 발치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추에 삼겹살이랑 밥 올려서 쌈을 싸줬어요. 야, 복실아. 너 먹어. 복실이가 냠냠 받아 먹었습니다. 아까 수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심장병에 피부병에 오래 못 살 수도 있대요. 근데 어때요?
남은 시간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살면 되죠. 철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복실이 치료비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2, 300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가방 팔아서 남은 돈으로 해야 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치료비가 부담이긴 해요. 근데, 아니다. 치료는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 약만 먹이고 아프지 않게만 해주면 되지. 이놈도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 거야. 나도 그런데 뭐. 미순이가 웃었어요. 아빠도 병원 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난 괜찮아. 늙으면 다 아픈 거지. 왕대포가 맥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건강하셔야죠. 미순 씨도 아저씨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하고 바랄 거예요. 미순이가 왕대포를 쳐다봤어요.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왕대포가 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게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슬쩍 왕대포를 봤습니다. 이마가 벗겨졌어도 인상은 좋아요. 무엇보다 성실하고 의리가 있잖아요. 우리 미순이가 이런 남자 만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저희는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합의금 보내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그동안 전화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거든요. 그래, 얼른 해결해라. 깁스도 곧 풀리고 그러면 다시 배달 나가면 되잖아. 네, 이번엔 조심할게요. 사고 안 나게. 미순이가 말했어요. 나도 내일 편의점 월급 들어오면 좀 여유가 생겨. 그동안 너무 빠듯했거든. 그래, 좀 쉬엄쉬엄 해라. 무리하지 말고. 응, 알았어, 아빠. 왕대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순 씨, 혹시 시간 되면 가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피크 시간에 손님이 많은데 혼자 하기 힘들어서. 미순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육점 알바요? 아, 알바라기보단. 철수가 픽 웃었습니다. 미순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왕대포를 보면서 속으로 응원했어요. 우리 미순이가 좀 늦대긴 해도 착한 애야. 성실하게 밀어붙이면 될 거야. 밤 11시쯤 왕대포가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내일 새벽에 도매시장 가야 해서. 그래, 고생한다. 고기 고맙고. 아니에요. 아저씨, 복실이 잘 키우세요. 왕대포가 문 앞에서 미순이를 힐끗 봤어요. 미순 씨, 그럼 연락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왕대포가 갔습니다. 미순이가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철수가 낄낄거렸습니다. 야, 너 진짜 눈치가 없구나. 뭐가? 왕 사장님, 너 좋아하는 거 몰라? 미순이 눈이 커졌어요. 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긴. 눈이 빠지게 쳐다보던데. 미순이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에이, 그냥 착한 거지. 좋아하는 건 아닐 거야. 저는 슬쩍 말했어요. 왕 사장, 괜찮은 사람이다. 성실하고 가게도 잘하고. 아빠도 왜 그래? 미순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다. 미순이가 아직 마음을 열지 모르겠어. 그래도 왕 사장님 같은 사람이면 좋죠. 돈 많은 거 아니어도 성실한 게 낫잖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순이가 청담동 며느리 꿈을 버리고 현실을 봤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것보다 따뜻한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요. 그날 밤 저는 복실이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복실아, 너 덕분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다. 복실이가 낑낑거렸어요. 야, 너 몸값은 빵원이지만 내가 타고 온 가마 덕분에 우리 식구 살았다. 밥값 했으니 됐다.
이제부터 우리 막내애라. 복실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혀가 손등을 스쳤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개꿈인 줄 알았는데 돼지꿈이었네. 개 자체는 돈이 안 됐지만 개와 같이 온 물건이 돈이 됐으니까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뭐가 복이 될지, 뭐가 화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버려진 줄 알았던 게 보물이 되기도 하고 보물인 줄 알았던 게 껍데기에 불과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새벽 비 맞는 복실이를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행운이 되었네요. 이틀 후 철수가 합의금을 보냈습니다. 피해자 어르신한테 300만 원 송금하고 정식으로 합의서를 썼어요. 전화로 욕먹던 게 거짓말처럼 깨끗이 해결됐죠. 철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그래, 고생했다. 이제 깁스만 풀리면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이번엔 진짜 조심할게요.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놈이 사고치면 내가 속상하지. 누가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결됐으니 다행이에요. 미순이도 생활비 좀 해결하고 나니까 얼굴이 밝아졌어요. 며칠 뒤에는 왕대폰의 정육점에 가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왕 사장님 완전 티나지 않아요? 미순이 쳐다보는 눈이. 그러게. 나도 봤다. 근데 미순이는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저는 고개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되겠지. 급할 거 없어. 복실이가 제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는 상추에 삼겹살이랑 밥 올려서 쌈을 싸줬습니다. 야, 복실아. 너도 먹어. 복실이가 냠냠 받아 먹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심장병에 피부병에 오래 못 살 수도 있대요. 근데 어때요? 남은 시간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살면 되죠. 그때 미순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접시에 파절이를 담아서요. 아빠, 이것도 같이 먹어. 오, 우리 딸 솜씨 좋네. 왕대포가 얼른 말했습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네, 여기요. 미순이가 왕대포한테 파절이를 건네는데 두 사람 손이 살짝 스쳤어요. 왕대포 귀가 빨개지더라고요. 미순이는 못 본 척 돌아섰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거 저는 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됐다. 천천히 되겠구나. 밤이 깊어서 왕대포가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내일 새벽에 도매시장 가야 해서. 그래, 고생한다. 고기 고맙고. 아니에요. 아저씨, 복실이 잘 키우세요. 왕대포가 현관에서 신발 신으며 미순이를 힐끗 봤어요. 미순 씨, 내일 점심때 또 와요. 제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네, 알겠어요. 문이 닫히고 철수가 미순이를 놀렸습니다. 야, 맛있는 거 해준대. 완전 작업이다. 시끄러, 오빠. 미순이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표정이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복실이를 무릎에 올리고 베란다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그 낡은 가방이 처박혀 있던 구석이요. 지금은 비어 있지만 그 자리가 우리 가족한테 복을 가져다 줬죠. 철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개꿈은 아니었네요. 그러게. 돼지꿈이었어. 네. 개는 돈이 안 됐는데 개가 타고 온 가마가 돈이 됐으니까. 돼지꿈이지. 철수가 픽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참. 그래도 복실이 덕분이에요. 이놈 아니었으면 그 가방 못 주었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당신은 맨날 쓸데없는 거 줍는다더니 이번엔 제대로 주었네 그랬을 거예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복실이가 제 무릎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개꿈인 줄 알았는데 돼지꿈이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게 보물이었고 껍데기인 줄 알았던 게 금덩이였어요.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비 맞고 있어도 내일은 해가 뜰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하찮게 여겼던 게 나중에 보물이 됐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손에 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속상하신 분 계신가요?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오늘 껍데기처럼 보이는 게 내일 금덩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돼지 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